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층 건강을 60년 넘게 연구해 온 의사 윤태준입니다. 올해 60,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제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대체 그 건강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값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비법을 기대하시지만 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리지는 않으셨나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어딘가 찌뿌듯하다면 혹시 내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만 지다가 끝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드실 겁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평생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특정 신체 부위 4곳의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으로 전신 건강의 핵심 교차로와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수십 년의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활력으로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은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단 5분씩만 투자하면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지식은 여러분의 평생 건강보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노년 건강을 결정짓는 4가지 비밀 부위.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지만 그중 몇몇 부위는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핵심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간단하고도 검증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보를 걷게 해주는 소중한 발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발을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내장기관과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에 있는 근육과 혈관은 종아리와 함께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다시 펌프질하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수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20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그분의 발을 살펴봤는데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매우 나빴던 겁니다. 검증된 발 관리 실천법.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때 물에 천일염 한 줌을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그 환자분은 30년 만에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바닥 지압 마사지.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5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 개선과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건조와 보습.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조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발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해 주세요. 겨드랑이. 면역력의 핵심 해독센터. 여러분은 겨드랑이를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인 셈입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에 의존해야 했죠. 이분의 겨드랑이 주변 림프절이 붓고 단단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 생각하고 강한 화학 성분의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막는 데 집중하는데, 이는 독소 배출 경로를 인공적으로 막는 행위와 같습니다. 검증된 겨드랑이 관리 실천법.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 대신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원을 그리듯 닦아 피부의 자연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녹차나 코코넛 오일 성분이 함유된 비누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아침 2분 림프 마사지. 매일 아침 단 2분만 투자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는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그 환자분은 2달 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 건조와 통기성 확보.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찬바람으로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을 막으세요. 그리고 꽉 끼지 않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옷을 입어 피부 마찰과 습도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거점. 허벅지 안쪽, 즉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의 가장 굵은 혈관인 대퇴동맥과 정맥, 그리고 사회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의 건강 상태는 전신 혈액순환은 물론 간의 해독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간경락이 지나는 곳으로 보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그리고 체내 독소의 정체로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증된 허벅지 안쪽 관리 실천법. 나비 자세와 같은 스트레칭. 허벅지 안쪽에 피가 잘 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이고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는 나비 자세를 매일 5분간 실천하세요. 이 자세가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이는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통기성 좋은 속옷 착용. 허벅지 안쪽은 마찰과 습도가 높아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꽉 끼는 속옷은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넉넉한 사이즈의 면 100% 속옷을 입어 통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습제와 파우더 사용.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발라 피부 마찰을 줄여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은 한 달 만에 다리 저림과 부종이 사라지고 간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등과 두피,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의 직결 부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몸의 등과 두피는 중추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목과 위쪽 등의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감소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쁘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해 생각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등과 두피를 살펴보니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두피의 혈액순환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검증된 등과 두피 관리 실천법, 긴 손잡이 브러쉬를 이용한 등 세척 목욕 시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등 전체를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씻으면 등에 피가 잘 돌고 뭉친 근육이 풀려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5분 두피 마사지.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합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위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이 마사지를 시작한 그 할머니는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간단한 척추 유연성 스트레칭.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돌리는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5분간만 하세요.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요통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먹거리와 약 관리 지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것은 비단 신체 관리와 운동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약을 관리하느냐가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식과 균형, 노년기 식단의 기본 원칙.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을 넘어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없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등 질 좋은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을 막아야 합니다. 유행하는 식단은 금물 건강을 생각한다고 유행하는 디톡스나 특정 음식만 먹는 원푸드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잡곡밥, 나물, 적절한 육류 등 전통적인 한식처럼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약물 오남용 방지. 복약 수첩의 생활화.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많아지기 쉽습니다. 약은 명약이지만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을 기록하세요.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기록한 복약 수첩을 반드시 만들어 지갑이나 수첩에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한약, 그리고 비타민, 홍삼 등 모든 영양제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에게 이 수첩을 보여주어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나 중복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저용량부터 시작. 노년층은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이 체내에서 제거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보다 적은 용량의 약물에도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중단 금지.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만성질환약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이는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용량 변경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과 술은 절대 함께 금지. 술은 약의 효과를 높이거나 없애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작은 실천이 가져올 100세의 기적.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과 올바른 먹거리, 그리고 약 관리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남은 인생의 건강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너무 늦었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의 많은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비결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30분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샤워 시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에 2분, 두피 마사지에 2분만 투자하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여 통증 없는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내 몸의 소중한 부위에 매일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저는 60세의 현역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